차이나 게이트, 이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특별 프로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차이나 게이트 이 이슈가 된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방송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들도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개연성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을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고발장을 접수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이 모든 것이 아직 의혹만으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혹만으로 남아있다. 네. 아직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 증거 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네티즌들 사이에서 주고가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만으로 과연 이 검찰 수사가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청에 고발을 했다 이런 거는 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또 분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금까지 드러난 이 의혹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그 어느 조선족의 고백, 이 글에서 언급된 이 폭로 글입니다.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서 이 폭로한 글,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이 주요 내용은 아래 내가 단 댓글을 타고 가면은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걸 알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이런 게 한 1000개 정도가 되는데 한국인은 전체의 15% 정도이고 거의 다 조선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로 글 속에는 뭐 텔레그램, 트위터 뭐 이런 거를 한 1000개 정도의 그런 어떤 계정 매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보다는 이 조선족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은 15% 정도밖에 안 되고 이 85%가 이 조선족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이것을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로자는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 대다수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을 했다. 그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또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한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다. 조선족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 뭐 여기 가는 뭐 중국인 유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 조선족 유학생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폭로성 이 글은 지난 2월 26일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에 먼저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27일 DC 인사이트 우한 마이너리 갤러리에 이 글과 함께 또 여러가지 정황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사진들하고 그 다음에 댓글에 관련된 그 이 저자가 글쓴이가 또 답글을 단
그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앞서 방송으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폭력성 글이 더욱 신빙성을 높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그 게시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게시글에 중국인 또 조선족이 대거 접속을 했다는 이런 의혹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보수 야당이나 아니 보수 단체들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이제는 주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는 2월 4일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고 하는 그런 청원의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 청원글은 25일에는 한 2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6일, 27일 이틀 사이에 8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2월 26일 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또 청원 게시리, 또 맞불 청원 게시글이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이 내용은 이 코로나19로 국내 확산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사이비 단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님은 반낮 없이 오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면서 이 응원의 글을 게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런 확산된 그런 책임을 신천지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에 이제 탓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이거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런 청원글이 이제 맞불 청원글이 26일 날 게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청원글이 게시가 되자마자 이틀 사이에 100만 명이 동의하는 이 폭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청원글의 조회수와 그리고 청원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김격쿨이라고 하는 이 조선족이라고 밝힌 이 가상의,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서 상당히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아이디를 갖고 있는 김격쿨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이 낚시 링크 해서 유도를 해서 이 동타이 왕이라고 하는 거기에 유도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상한 나는 개인이요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하게 답변하는 그런 글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게 이제는 조선족 중국인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내용을 또 번역한 또 청와대의 청원글을 또 이렇게 동의를 요청하는 그런 중국어로 된 언어라 SNS상에서 이렇게 그냥 배포하면서 여기에 국민청원에 참여 유도하는 그런 글들이 이제 포착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는 의혹으로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보수 우파 네티즌들, 또 온라인상에서 반중 여론을 펼치는 네티즌, 또 유튜버들이 언급을 하면서 이 조선족 게이트, 또 차이나 게이트 이런 용어를 저는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또 3월 2일 3일절에는 인터넷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게 하는 이런 운동까지 펼쳐 실제적으로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들었던 그 이원주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이 청와대 이 접속 위한 중국발 트래픽이 70.19%였고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번역 검색어가 285.5%나 폭증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의혹을 근거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 개연성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청원글에 대한 동의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서게 되면은 청원글에 대한 답변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이 중국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및 국권 침탈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라는 이 청원글이 이틀 사이에 100만 명 가까이 폭주하면서 이렇게 응원글이 달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반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인 여론조작 및 국권 침탈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하는 이런 청원글이 또 게재가 된 겁니다. 이 청원글은 뭐 한 100명 정도의 어쨌든 이상 충족해서 관리자가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이 청원을 지금은 이제는 그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청원글이 게시한 이 3일 만에 청와대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 현황을 국적별로 비교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은 접속자의 96.8%가 국내에서 유입되고, 그는 내국인들이 국내 뭐 내국인 어쨌든 한국 국내에서 유입이 됐고, 이 중국에서 이 접속한 사람들은 0.06%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이나 게스트는 가짜뉴스이다, 이렇게 저는 일축을 한 거죠. 그래서 28일 청원글에 대한 답글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 청와대의 이례적인 이렇게 조치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조직적 여론 조작 및 국권 침탈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합시오라고 하는 이 청원글에 대해서 보통 이 청원글은 한 달 동안 게시가 되고 또 20만 명이 넘어서면 답변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3일 만에 바로 이런 답변을 청와대가 내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왜 그랬는지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의 이런 이례적인 조치로 이 보수 야당 측에서는 의혹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이나 게이트와 관련돼서 이 정치권의 반응,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떤지도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수 야당하고 이 보수 단체들의 반응입니다. 3월 2일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은 그 여론을 왜곡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능멸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유린 침탈한 중국 댓글부대 일당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3월 2일에는 이미 청년 변호사 모임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거고요. 이 미래청년 이 변호사 모임은 이날 고발에 이어 국회에도 차이나 게이트 관련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3월 3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미디어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터넷상에서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일명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이나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게시물, 이런 댓글, 이렇게 유통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게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뭐 국가명이 함께 표시되도록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제는 법률안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거죠. 다음은 이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단체의 반응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역시 이 청와대와 같은 입장입니다. 이 차이나 게스트는 가짜뉴스이다. 3월 4일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박광홍 의원은 차이나 게이트라는 허위 조작 정보가 최근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다. 이 반중국 프레임과 국민 이간 프레임이다. 정부를 지지하는 온라인 글 다수가 중국에서 조작된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인데다 이 부분은 사실 트래픽만 확인하면 간단히 설명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올려서 반중국 프레임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측 이쪽에서는 보수 여당이 그러니까 반중, 그러니까 이 친중, 이 여당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이고, 그러니까 이 반중하고 있는 여론 조작을 통해서 어쨌든 선거 운동에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정치 평론가들의 좀 분석도 보면은요, 이 선거철이 되면은 이 과거 사례를 볼 때 이 보수당은 이 진보 정당을 공격할 때 이 북한, 즉 친북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잘 안 먹히니까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번 4.15 총선에는 국민에게 이 반중 정서를 갖게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국내에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이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중국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중 정서를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여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냥 친중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여서 어쨌든 이 4.15 총선에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보수당의 보수 단체들의 이런 선거 전략이 아니냐,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입니다.